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과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희망을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의 어느 절벽 그곳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애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린 사건.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더 큰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 오후 부산의 어느 절벽에는 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휠체어에 앉은 60대 후반의 시어머니 미자 씨였고 다른 한 명은 30 중반의 며느리 은서 씨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그들의 옷깃을 휘날리고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갈랐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은서야, 너 대체 뭘 하려는 거니? 미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죠. 은서 씨는 아무 말 없이 휠체어의 손잡이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빗물과 땀으로 미끄러웠지만 그 악력만큼은 마치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것처럼 강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이곳에 오게 된 배경을 알려면 우리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은서 씨의 남편 준호 씨가 미국 시애틀로 발령받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직으로 해외 지사 근무는 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바로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 미자 씨였습니다. 은서야, 당신밖에 없어. 어머니를 부탁해. 내가 자리 잡으면 바로 당신을 데려올게. 준호 씨의 이 약속은 은서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은서 씨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독립해서 세무사 사무소를 차리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죠. 하지만 남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미자 씨가 중풍으로 쓰러진 직후였기에 은서 씨는 도덕적으로도 이를 거부할 수 없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은서 씨는 이렇게 약속했지만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은서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리며 대소변을 처리하는 일까지. 미자 씨는 중풍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치매 초기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은서 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처음 몇 달은 참을 만했습니다. 은서 씨는 곧 남편이 돌아올 거야, 아니면 나를 데려갈 거야 라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 씨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화상통화를 했지만 점차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죠. 그의 변명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차 때문에 연락하기 어려워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것은 1년 후였습니다. 은서 씨는 우연히 준호 씨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현지에서 만난 한국계 미국인 여성과의 다정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파티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여행을 다니는 모습들. 은서 씨가 시어머니 간병으로 지쳐가고 있는 동안 남편은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설명해줘. 이 사진들은 뭐야? 은서 씨가 전화로 따졌을 때 준호 씨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나도 사람이야. 혼자 있기 힘들어서.
하지만 너는 내 아내고 미국 오면 다 정리할게. 그의 말은 은서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은 시어머니 간병으로 청춘을 바치고 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새로운 관계를 즐기고 있다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은서 씨를 미국으로 데려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몇 달 후 은서 씨가 미국 이민 서류에 대해 물었을 때 준호 씨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잖아. 너라서 부탁하는 거야. 나는 여기서 일을 계속해야 하고. 그 순간 은서 씨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계획 속에서 자신은 평생 시어머니를 돌보는 역할로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꿈도 행복도 미래도 모두 포기한 채로 말이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자 씨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 갔어? 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 미자 씨는 은서 씨를 완전히 남으로 취급했고 때로는 음식을 던지거나 때리기도 했습니다. 은서 씨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당연히 불가능했고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오직 시어머니와 둘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죠. 더욱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준호 씨가 보내주는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미자 씨의 의료비와 간병 비용으로 은서 씨의 적금마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은서 씨는 매일 밤 이런 생각으로 잠들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간병에만 매달려 사는 인생.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요? 더 큰 문제는 사회적 시선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은서 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지. 요즘 며느리들은 정이 없어서 안 되라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은서 씨는 자신이 잘못된 것일까 하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은서 씨가 모르는 놀라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미자 씨는 사실 엄청난 재산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년 넘게 운영한 작은 식당에서 번 돈을 모두 모아두었는데 그 액수는 무려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왜 미자 씨는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녀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해서 번 돈을 아들이 함부로 쓸까봐 걱정했고 며느리가 돈 때문에 자신을 돌본다고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선의의 거짓말이 며느리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죠. 미자 씨 역시 고통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치매와 중풍으로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날에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해 거칠게 대하기도 했는데 정신이 맑을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은서한테 너무 미안해. 미자 씨는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 며느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은서 씨는 점점 감정적으로 메말라갔고 미자 씨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준호 씨가 결국 현지 여성과 재혼하겠다고 통보해 왔을 때 은서 씨의 절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나는 여기서 새 출발하려고 해. 이혼 서류 보낼게.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까 어머니는 계속 부탁해. 준호 씨의 이 말은 은서 씨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자신은 평생 시어머니의 간병인으로 살아야 한다니. 그날 밤 은서 씨는 처음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둘 다 죽어버리는 게 나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 자신이 너무 끔찍해서 은서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자괴감이 들었죠. 며칠 후 태풍 경보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미자 씨가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종종 하는 뜬금없는 요구였죠. 평소 같으면 은서 씨가 날씨가 안 좋으니 다음에라고 말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은서 씨는 좋아요. 바다 보러 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종대로 향하는 길 은서 씨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정말 바다만 보여드리고 돌아올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은서 씨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절벽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모두 피해 있었고 그곳에는 오직 그들 둘만이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과 빗물 그리고 절벽 아래서 포효하는 파도 소리. 마치 자연이 그들의 내적 갈등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야, 고마웠다. 미자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평소에는 은서 씨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신이 맑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이 말을 들은 순간 은서 씨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분노, 원망, 절망 그리고 동시에 미안함과 사랑까지. 어머니, 저도 한계예요.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래. 엄마도 이제 그만 쉬고 싶어. 미자 씨의 이 말은 은서 씨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모든 상황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면서 휠체어가 흔들렸습니다. 은서 씨는 반사적으로 휠체어를 잡았는데 그 순간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하지만 은서 씨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 말과 함께 그녀는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낡은 절벽의 울타리가 빗물에 젖어 부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은서 씨가 휠체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던 바로 그 순간 울타리가 무너져 내렸고 휠체어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은서 씨의 절규가 폭풍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려 했지만 너무나 높은 절벽이었습니다. 그녀는 119에 신고를 했고 해경이 출동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미자 씨는 살아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떨어져 나와 절벽 중간의 바위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의식을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은서 씨는 그 충격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죄책감과 실제로는 구하려 했다는 사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자 씨는 신체적 외상은 크지 않았지만 은서 씨는 심각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제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어요 라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자 씨가 의식을 회복한 후 처음으로 한 말이 바로 은서 씨를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너한테 큰 거짓말을 했어. 사실 엄마는 돈이 있어. 많이 있어. 미자 씨는 병상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간 운영한 식당으로 번 수십억 원의 재산, 서울의 부동산까지.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은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까지 감수하며 간병을 했는데 시어머니에게는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니.
미안해. 너희가 돈 때문에 나를 돌본다고 생각될까봐. 그리고 준호가 내 돈을 함부로 쓸까봐. 미자 씨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더욱 놀라운 것은 미자 씨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은서야, 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겠어. 캐나다에 있는 내 친구에게 가서 남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 순간 은서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고통이 사실은 서로를 향한 잘못된 배려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미자 씨는 며느리를 위해 재산을 숨겼고 은서 씨는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불행해졌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은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미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자 씨는 즉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은서 씨에게 증여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준호 씨에게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는 가족을 버렸으니 내 재산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은서에게 위자료를 제대로 주어라. 준호 씨는 어머니의 재산 규모를 알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미자 씨는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몇 주 후 미자 씨는 정말로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50년 친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공항에서 은서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두 사람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두 여성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을 살겠어. 우리 둘 다 행복하자. 미자 씨의 이 말은 은서 씨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은서 씨는 시어머니가 물려준 재산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 봉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간병으로 고생하는 며느리들이나 가족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간 미자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녀는 현지에서 한국 음식 요리 교실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휠체어 생활이지만 상체는 건강해서 요리는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녀의 요리 교실은 현지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화상 통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애정으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죠. 은서야, 오늘 카페는 어땠어? 어머니, 요리 교실에 새로운 학생이 왔다고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미자 씨와 은서 씨 모두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숨겼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솔직한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둘째는 희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은서 씨의 희생은 숭고했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자신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희생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셋째는 용서와 화해의 힘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새로운 희망이 생겨납니다. 미자 씨와 은서 씨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했을 때 둘 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대 후반의 미자 씨도 30대 중반의 은서 씨도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시작은 마음의 결심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미자 씨와 은서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미자 씨가 그토록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더욱 놀라실 것입니다. 미자 씨는 25살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그녀는 당시 2살배기 아들 준호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어린 며느리가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 테니 재혼을 하라고 권했지만 미자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엄마로만 살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녀는 30년 넘게 홀어머니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파출부일을 하고 밤에는 야식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들을 키웠죠.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미자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내 가게를 해보자. 그동안 모은 돈으로 15평짜리 작은 식당을 차린 것입니다. 미자네 밥상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식당이었죠.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몇만 원에 불과했죠. 하지만 미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우리고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은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네 집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어. 거기 된장찌개는 우리 어머니 손맛이야. 이런 말들이 돌면서 식당은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의 진정성이 담긴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의 식당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는 사업하신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였죠. 엄마, 이제 그만 식당 접고 다른 일 하면 안 돼? 준호의 이런 말에 미자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위해 시작한 식당이 오히려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미자 씨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성공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식당을 확장하고 직원도 늘리고 메뉴도 다양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번 돈은 모두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마음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준호는 어머니의 이런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하면서 더욱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아달라며 어머니의 존재를 최대한 축소시키려 했죠. 미자 씨는 이런 아들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해. 이런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인지 미자 씨가 중풍으로 쓰러진 것은 바로 식당이 가장 번창할 때였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나드는 성공한 식당의 사장에서 하루아침에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며칠 뒤에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였죠.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어머니, 식당은 어떻게 하죠? 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보다 사업 정리가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식당은 정리해라. 어차피 내가 못하니까. 미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참담했습니다. 3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식당을 하루아침에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준호의 다음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모셔드릴까요? 제가 미국으로 발령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들은 이미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며느리 은서가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미자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젊은 며느리에게 짐이 될 것 같은 미안함이 몰려왔죠. 은서야, 괜찮겠니? 나는 요양원에 가도 돼. 미자 씨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은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우는 게 당연하죠. 이 말을 들은 미자 씨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 며느리에게는 절대 짐이 되지 말자.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고생에 대한 보상을 해주자.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침묵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며느리가 돈 때문에 자신을 돌본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의의 거짓말이 오히려 은서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미자 씨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은서가 자신의 적금까지 깨가며 간병비를 대고 직장도 그만두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미자 씨는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며느리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아들이 내 돈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걱정들이 미자 씨의 입을 막았습니다. 특히 치매 증상이 시작되면서 미자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는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치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은서를 알아보지 못해 거칠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상황이 은서에게는 더욱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적인 날이 왔습니다. 부산 어느 절벽에서의 사고. 그 순간 미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며느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병원에서 깨어난 미자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은서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 그리고 그동안 품고 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모두 쏟아내었죠. 은서야,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미자 씨의 이 고백은 은서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모든 고통과 원망이 사실은 서로를 향한 잘못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미자 씨의 다음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겠어. 캐나다에 있는 내 친구 영자가 나를 초대했거든.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영자 씨는 미자 씨의 50년 지기 친구로 젊은 시절 함께 파출부 일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영자 씨는 20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죠. 두 사람은 그동안 편지와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영자 씨는 늘 미자 씨에게 언제든 캐나다로 와. 여기서 함께 살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들 때문에, 식당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미자 씨의 이런 결심은 은서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이런 결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에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어머니께 어머니, 이게 말이 됩니까? 캐나다는 너무 멀어요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관심사는 어머니의 안전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많은 돈을 은서한테 다 주시면 어떻게 해요? 준호의 이 말을 들은 미자 씨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아들이 평생 기다리던 것이 바로 자신의 재산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준호야,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다.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면서 이제 와서 내 재산에 관심을 보이느냐? 미자 씨의 이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은서는 3년간 나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이 돈은 그 고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 미자 씨의 단호한 태도에 준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자 씨는 정말로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작별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은서는 휠체어를 탄 시어머니를 공항까지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세요. 은서의 이 말에 미자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서야,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그리고 가끔 영상통화로 만나자.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 땅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미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60대 후반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20대 처녀 때보다 더 설레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미자 씨를 맞이한 것은 친구 영자 씨의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미자야, 정말 온 거야? 50년을 기다렸어. 영자 씨의 이 말에 미자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영자 씨는 캐나다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자 씨를 위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자야, 우리 함께 요리 교실을 해보자. 이곳 한국 교민들이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거든. 이렇게 해서 미자와 영자의 요리 교실이 탄생했습니다. 두 70대 여성이 운영하는 이 요리 교실은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미자 씨의 진정성이 담긴 요리법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선생님, 이 김치찌개 맛이 저희 어머니 손맛이에요. 된장찌개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자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편 한국에 남은 은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물려준 재산으로 바닷가 근처에 두 번째 인생이라는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 카페는 단순한 음료점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은서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며느리들을 위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며느리 힐링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죠. 저도 시어머니 간병으로 5년째 고생하고 있어요. 남편은 도와주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런 고민들을 나누면서 참가자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서로의 진심을 숨기지 말고 털어놓아야 해요.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지 마세요. 나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은서 자신도 점점 치유되어 갔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은서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카페 활동을 본 한 사회복지단체에서 정식으로 상담사로 일해달라는 제안이 온 것입니다. 은서 씨의 경험과 진정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카페 운영과 병행하면서 전문 상담사로도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은서의 조언에는 이론이 아닌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캐나다에서 지내는 미자 씨의 소식도 좋았습니다. 요리교실이 성공하면서 그녀는 현지 한국교민 사회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인생 이야기가 현지 한국어 신문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60대 후반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용기 있는 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본 많은 중년 여성들이 미자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미자 씨는 이런 분들을 위해 인생 이모작 모임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모임이었죠. 두 사람은 매주 정기적으로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점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죠. 은서야, 오늘 요리교실에서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 어머니, 카페에 새로운 상담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미자 씨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그녀에게 지역사회 공헌상을 수여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통 음식 전파와 한국 교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죠. 은서야, 나 상도 받는데. 미자 씨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며 은서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축하드려요. 시상식 날 미자 씨는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수상 소감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60대 후반의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모습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미자 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목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여자였죠.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캐나다의 미자 씨뿐만 아니라 한국의 은서도 함께 취재했습니다. 두 사람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진실을 숨겼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냈죠. 진정한 사랑은 투명한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서의 이 말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두 사람에게는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선생님들처럼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60대 여성의 편지였습니다. 저도 30년 넘게 남편과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았는데 정작 제 꿈은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자 선생님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미자 씨와 은서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을. 2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미자 씨는 캐나다에서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리교실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 미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카페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상담 카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갈등, 간병 스트레스, 인생, 전환기 고민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죠. 제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은서는 말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이제는 저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사랑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미자 씨와 은서 모두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숨겼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할 때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가능합니다.
둘째, 희생과 사랑은 다릅니다. 은서의 희생은 숭고했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자신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셋째,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미자 씨도 30대 중반의 은서도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결심에서 출발합니다. 넷째, 고통도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용서의 힘은 놀랍습니다. 미자 씨와 은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했을 때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준호입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가 모두 자신을 떠난 후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관계도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여성과의 관계는 단순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준호는 매일 밤 이런 생각에 잠 못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아내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그토록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준호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위해 모은 그 돈을 자신은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시는 게 창피했어.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1년 후 준호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한 후였죠. 은서야,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 준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준호 씨, 저는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더 강해졌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찾게 되었어요. 은서의 말에는 원망이 아닌 진정한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준호가 물었을 때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대화 후 준호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는 은서의 새로운 삶을 축복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준호는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했던 식당이 있던 자리에 작은 사회복지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돕는 센터였죠. 이제라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일을 하고 싶어요. 준호의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캐나다로 보내는 긴 편지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한 번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는지.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미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미자 씨는 깜짝 방문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아들이 만든 복지센터를 보기 위해서였죠. 휠체어를 탄 채로 센터에 들어선 미자 씨는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들을 위한 상담실, 간병가족, 휴식 공간 등의 표지판을 보면서
미자 씨는 아들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정말 잘했구나. 미자 씨의 이 한마디에 준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어머니의 칭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자 씨는 여전히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 정말 기뻐. 하지만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준호는 이제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자신만의 꿈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어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여기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자 씨는 캐나다에서 한국 문화 전파자로, 은서는 부산에서 전문 상담사로, 준호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말이죠. 3년이 지난 지금 세 사람은 정기적으로 화상 통화를 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죠. 어머니, 요리교실 학생이 100명이 넘는다고요? 은서 씨, 책 출간 정말 축하해요. 준호야, 복지센터가 시에서 표창받았다며.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갈 때 세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희생만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희생보다는 서로가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더 건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미자 씨와 은서, 그리고 준호까지 모두 서로에 대한 오해와 침묵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서로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그 많은 아픔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은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은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나이도 상황도 과거도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자 씨도 캐나다 현지에서 한국어 에세이집을 출간했습니다. 7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꿈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현지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60대 후반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입니다. 준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칼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 한 육아 전문지에서 아들이 배운 진정한 효도라는 제목으로 연재하고 있는 글들은 많은 독자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내 뜻대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늦게나마 깨달은 이 진실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 모두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의미 있는 활동으로 승화된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관계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통해 얻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가장 어둠이 짙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법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소통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도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자신의 꿈과 행복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자 씨와 은서, 그리고 준호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 아니 매일매일이 새로운 첫 번째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